국민의힘의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가이드라인이 언론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반기업, 반시장경제,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수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지금 세상은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친기업, 반기업의 이분법을 넘어 기업과 사회의 안정적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시대의 화두입니다. IMF나 OECD 등 국제경제기구가 국민의힘 대정부 질문 가이드라인을 접한다면 그 시대착오적 고리타분함에 혀를 찰 일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오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도 이제는 과유불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프레임은 현재 정당 지지율에 이미 다 반영됐다고 봐야 합니다. 이걸 계속 끌고 나간다면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아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월 달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승리를 미리 자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4월 총선 때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기 시작했습니다. 후궁 발언 등 막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만의 버릇이 또 도진 것입니다. 색깔노래 유혹에 텀벙 빠져 이적행위라는 수구 냉전 용언을 동원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정부 질문 가이드라인은 보수혁신 실패의 백미를 장식하는 문서입니다. 우리 정치의 진전을 생각하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이 이뤄진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됩니다. 진작에 마땅히 있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늦은 것을 한탄할 일이지 딴지를 걸 일이 아닙니다. 어떤 현직 판사가 최근에 여건에 불리한 판결이 없었다면 판사 탄핵소추를 진행했겠냐며 정치보복 판사 길들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마타도어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탄핵소추는 진행됐을 것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근본적으로 헌법을 지키는 문제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선권분립을 구현하는 길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한술 더 떠 판사 탄핵을 조폭이나 하는 협박이자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그러면 유 전 의원과 나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헌법적인 국정농단을 했다고 해서 찬성한 것 아닙니까? 임성근 판사도 반헌법적인 사법농단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박이고 보복이면 유 전 의원, 나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 협박하고 보복하려고 찬성했다는 것입니까? 대체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에서 해외 특파원을 모집합니다. 해외 특파원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이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라도 가능하며 모집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특파원은 거주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고 줌 네트워크를 통해 비정기적인 방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선과 현지의 소식을 대한민국 민주시민에게 전하며 소통할 수 있는 해외 특파원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